내가 지난 시간에 모든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지. 이미지 뭐라고? 모든 사업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매출과 마진. 매출과 마진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다. 성장하려고 그러면 모든 비즈니스는 매출이 있어야 되고 마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기업체는 어떤 거냐 하면 매출보다는 마진이 많은 회사, 사업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단 말이야. 마진이 많이 남아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 미용인들도 보면 내가 쓰는 미용 재료를 다른 사람이 안 썼으면 좋겠다. 내가 혼자 썼으면 좋겠다. 내가 특별히 고안한 거다. 아니면 뭐 내가 혼자 사용하는 거다. 뭐 그런 것들 좋아한단 말이야. 기술도 뭐 마찬가지고. 이건 내가 혼자 구사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 그게 왜 그런 욕구가 존재하느냐면 이것 때문에, 마진 때문에. 마진 때문에. 비싸게 팔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미용실에서 이 마진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면, 미용실에서 마진을 높이는 방법은 고객이 많이 오고 고객이 증가하고 원가가 적게 들어가면 되지. 원가가 적게 들어가면 마진이 많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고객이 많이 오는데 원가를 적게 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객이 많이 오는데 원가를 적게 쓰는 방법 같은 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자신 있게 이야기해봐. 제품 가격, 공급은 문제를 다룬 것. 그러니까. 원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가 중에 우리가 뭐 나중에 풀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가 중에 어떤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면 뭐좀 할만하면 빠져나가고 할만하면 빠져나가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용실에서. 그게 뭐야? 직원이야, 직원. 직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직원이 빠져나가지만 않는다는 것을 가정을 하면 미용실 사업은 무시무시하게 잘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직원이 빠져나가면서 그냥 지만 빠져나가면 되는데 뭐가 같이 빠져나가. 그게 뭐냐? 시스템이야. 직원이 자꾸 들락날락하게 되면 고객들이 볼 때 여기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네 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백화점을 갔을 때 느끼는 안정감, 다양성, 편리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을 잘하는 미용실에 가면 그런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다양하게 제품을 진열해 놓고 있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그걸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인은 없어 보이지만 뭔가가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고객들한테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살롱을 갔을 때 그 살롱이 좋은 살롱이다. 그리고 고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살롱이다. 이렇게 느낌을 주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들겠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살롱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 공부하려고 하죠. 그런 살롱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시스템이 있는 살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방금 말했듯이 디자이너가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살롱은 시스템이 계속 무너지고 이 시스템을 쌓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는데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걸 짜다가 사람들이 다 지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잘 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원장밖에 없어. 그 원장이 가장 잘 알고 우리 사롱을 가장 잘 알고 우리 사롱에 일하는 디자이너를 가장 잘 알고 고객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원장이 그걸 다 짜고 그걸 다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원장이 그런 식견이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머리만 자른다고 머리 자르는 기술만 배웠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게 또 과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물건을 하나 잘못 팔아도 인터넷 들어가서 잘못 판 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좋은 제품이고 필요한 제품이라서 권했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고객들이 다른 데서 싸게 파는 물건 가격을 알아가지고 와서 나한테 와서 항의도 하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들이 내 사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 사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사롱에 어떤 시스템을 심으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한 해답이야. 여러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반드시 팔로우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고객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주인도 없어. 주인도 없고 혼자 일하고 있는데 앞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 뒤쪽에서 샴푸를 하고 있는 디자이너가 샴푸하면서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샴푸를 하고 있는 그 직원이 내가 들어오는 걸 인식하고 샴푸하는 도중에 비누 묻은 손으로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한다. 그런 사람은 고객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한참을 있다가 저 뒤에서 누가 하나 쑥 나오는데 보니까 직원이네. 주인인지 직원인지 모르게 누가 쑥 나오는 거야. 그런 사롱하고는 고객이 생각했을 때 이 사롱은 내가 머리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어떤 시스템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주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자, 정리를 하면,
고객이 많이 와서 고객 수가 증가하고 매출이 늘면 마진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진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짜는 비용이다. 그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뭐냐? 고객들이 볼 때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서비스의 질이다. 이 말이야. 고객들이 볼 때, 이 사롱은 시스템이 있네. 이 말은 뭐야? 서비스의 품질이 좋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혼자 있는데도 직원이 여러 명 있는 거 아니고 혼자 있는데도 샴푸를 하고 있으면서 고객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미용실하고 직원이 둘씩이나 있는데도 손님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저 뒤쪽에서 누가 쑥 나타나는 그런 사롱하고 1번 사롱은 앞에 있는 사롱이고 2번 사롱은 뒤에 고객이 생각할 때 1번 사롱은 뭐야? 이 집에는 머리를 맡겨도 될 만한 서비스의 품질이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고 2번 사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 계속 있어도 되나? 다른 데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디자이너들이 머리를 만질 때도 계속 불안해지고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내가 오늘 중요한 데이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게 이걸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뭐야? 시스템이 전달되고 안 되고에 관한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시스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자동 이 말이야. 자동. 마치 뭐를 하고 나서 뭘 하고 뭘 하고 나서 뭘 하고 뭘 하고 나서 뭐 이렇게 하듯이 어떤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거쳐서 뭔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헤어 사롱도 고객들이 볼 때 저 원장은 기술이 좋아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저 사롱은 서비스가 좋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기술이 좋네 하는 거하고 서비스가 좋네 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뭐가 차이가 나는 거야? 기술이 좋다는 개념을 가지게 되면 결국 사람에게 매달리게 된다. 우리가 축구 선수를 우리가 히딩크가 월드컵에 4강을 가게 했잖아. 히딩크가 스타를 키워서 4강을 갔냐? 아니란 말이야. 히딩크가 만든 게 뭐야? 압박 수비라는 팀워크야, 팀워크. 쉽게 말하면 시스템을 만든 거야. 상대방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하는 그걸 가르친 거란 말이야. 근데 히딩크 이전에는 어떤 선수가 잘 뛰면 그 잘 뛰는 선수만 둘 정도 데리고 있으면 우리가 게임을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팀 전체가 일을 어떻게 축구를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기술에 매달리게 되면 결국은 사람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디자이너가 기술을 가지고 살롱에 왔어. 엄격하게 말해서 살롱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압구정에 가보면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사롱들이 대부분의 경우 사람 중심으로 해서 팀을 짠다. 그러니까 수석 디자이너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보조 디자이너를 3명을 붙이거나 4명을 붙이거나 이렇게 보조를 붙입니다. 이 보조가 힘들다 그러면 이 밑에 또다시 사람을 하나씩 붙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한 디자이너 밑에 보조를 6명, 7명을 달아준다. 오케이? 오케이. 이럴 때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보조들의 모든 업무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 사람에 의해서 그 살롱의 매출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기도 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가거나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이 전체 조직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흔한 이야기로 내가 늘 자주 쓰는 말로 미용실이 성장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조직의 분열 때문인데 그 조직의 분열이라는 게 뭐야? 내가 미용 20년 전에 시작할 때 내가 데리고 있었던 그 직원을 지금도 데리고 있으면 난 당연히 부자가 돼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나가고 지금도 사람이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들어오고 나갈 때 지만 들어가고 지만 나가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들쑥날쑥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게 위에가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살롱의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미용 사업을 많이 해본 기업들이 착안해낸 시스템이 뭐냐면 이 미용사인, 다시 말해서 기술 중심의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살롱에 고객이 들어오면 들어왔다가 나갈 때까지의 과정을 시스템화시키자. 시스템화시키자. 그 안에 기술이 포함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돼? 영어 거기까지? 그래서 만약에 정영희 원장이 15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살롱에 심으려고 노력했으면 지금 살롱은 어떻게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3단계로 성장한다고 그랬죠. 첫째, 고객 수를 증가시키고, 둘째, 객단가를 올려서 매출을 증가시키고, 셋째, 이윤을 증가시키고 나서 네 번째 방법은 요 세 가지를 반복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15년 전부터 살롱에 시스템을 심으려고 노력해서 그걸 만약에 심어놨다면 그게 완벽하지는 않았겠지만 그걸 심으려고 노력했다면 고객 수를 늘리고 객단가를 올리고 이윤을 증가시키는 이 정책 자체가 이 사람들에 의해거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잘 지탱해 왔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살롱 사업을 하는데 디자이너가 중요하다, 미용사가 중요하다 하는 그건 나도 동의를 해. 중요하긴 해. 그런데 시스템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을 짜는 것이다. 그 시스템을 짜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CSC 5단계라는 거다. 여기까지 설명 이해가 가나? 자, 그럼 이제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이건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세계 최대의 미용실 프랜차이즈 제1호를 처음으로 미용실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했던 이 판타스틱 샘드 같은 미용실 전문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아까 내가 말했듯이 김 선생을 뽑고 김 선생 밑에 보조를 3명씩 붙이고 그 밑에 다시 시다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줬더니 살롱의 매출을 좌지우지하고 나갈 때 고객을 뺏어 나가기도 하고 직원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이게 개판 5분 전이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듯이 조직의 정면적인 분열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어떤 사람도 못 견디고 다 주저앉는 거야. 어떤 사람도 견딜 수 없이 다 주저앉아. 무릎 팍 꿇게 돼 있는 거야. 오늘 또 무릎 꿇어서 야단 같이 한 사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정면적인 분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지진이 났는데 집을 두 동강이 내는 지진을 내는 거야. 그게 뭐? 디자이너를 빼가져가면서 고객까지 빼가져가고 있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고객은 빼가져갈 수 없다? 그런데 빼가져간다고 생각되고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2000년도에 서울에 나왔을 때 어떤 원장이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걸 강의하고 나니까 회장님, 제가 직원이 모자라서 직원을 면담을 했는데 그 직원이 지가 손님을 몇 명 데리고 올 테니까 얼마를 봉급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줘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해답이 뭐였어요? 그거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객이 지가 가지고 있는 구슬도 아니고 동전도 아니고 주머니 안에 넣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고객은 절대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디자이너들은 뭐 고객 리스트가 있으니까 지가 지 고객을 데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객 리스트를 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리스트를 왜 지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 말을 듣고 움직이는 보조들이 있으니까. 마치 지가 그 고객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고객을 데리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사업의 살롱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그거를 내가 몸이 아파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내가 남편하고 소원이 세계 일주를 여행하는 것이라 3개월, 4개월 동안 살롱을 비워도 살롱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운영되고 그러니까 김 선생이 커트를 하면
3만 원을 받는데 박 선생이 커트하면 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사람이 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자료는 손님이 손님이 사롱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미용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말하며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자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미용실 근무자들이 살롱의 서비스 철학과 미용실의 기본 운영법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본 교재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미용사들이 서비스의 철학, 그 다음에 미용실의 기본 운영법, 서비스의 철학과 미용실의 기본 운영법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보다 치밀하면서도 세분화된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창출하여 비극적인 순간이 아닌 환상적인 순간을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재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런 시스템이, 이런 교재를 가지고 디자이너를 가르치거나 훈련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사롱을 가보면 서비스가 비극적인 경험을 하는 서비스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는 직원을 교육시킬 때, 직원 여러 명을 교육시킬 때 반드시 사용하고, 그 다음에 1대1로 교육할 때, 직원이 중간에 하나 들어왔어. 그러면 그날부터 가위 잡고 일 시킬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이거부터 가르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디자이너들도 이제 일을 오래 하다 보면 5, 6년 되다 보면 이제 지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시금방져지기도 하고, 자기 고참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 우리 원장이 내 없이는 뭐 아무것도 못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기본이 없어지거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기본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직무교육이라는 거예요. 보사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잖아. 그거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그걸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뭘 하는 거예요? 경험 많은 여러분들의 기초 복습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경험 많은 디자이너들의 기초를 복습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새 직원의 고객 서비스와 운영 교육, 새로운 직원의 고객 서비스, 그리고 살롱이 어떻게 운영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오너가 바뀌거나 매니저가 바뀌어도 회사에서는 이걸 가르친다. 이걸 가르친다. 근데 이걸 가르칠 때 토의를 하게 하거나 연극을 하게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냥 책을 읽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토의를 하거나 연극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교재를 왜 만들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이런 교재를 가지고 우리 사롱은 이렇게 서비스한다. 자, 그러면 이거 전체적인 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살롱에 고객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단계를 5가지 단계로 나눠요. 5가지 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고객이 살롱을 처음 방문했거나 또 세 번째, 네 번째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날 살롱을 딱 들어섰을 때 내가 지금 10번째 이 살롱을 오는 거야. 근데 딱 들어섰을 때 왠지 기분이 나빠. 그러면 그 서비스 엉망되는 거야. 그렇듯이 고객이 살롱 문을 들어서자마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거를 총괄적으로 첫인상 창조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살롱에 시스템이 있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살롱에 서비스가 좋은 살롱을 만든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 첫 번째, 첫인상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첫인상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고객들이 잠깐의 시간을 내고 고객들이 기다리게 되잖아. 리셉션을 받거나 뭐 차를 마시거나 이렇게 고객들이 기다리게 된단 말이야. 고객들이 기다릴 때 고객들이 뭘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고객들이 환상적인 생각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붙이기로 여기는 첫인상 창조, 여기는 환상 창조.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서비스의 차별화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서비스를 차별화해라. 뭔가 좀 차별화해서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 차별화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차별화가 어디서 만들어진다? 세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다. 차별화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첫인상 창조를 하고 나서 환상 창조를 해야만 차별화 창조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해야 이거를 할 수 있고 이거를 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데 이거만 된다? 그러면 손님이 만족을 느끼고 시스템을 느낄 수 있느냐? 아니다. 전체를 다 느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디자인에 관련된,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마무리라 그럴까? 그러니까 멋스럽게 마무리를 잘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멋창조라 그래요. 그 멋창조는 단순하게 기술적인 손재주만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첫 번째, 첫인상을 창조해야 되고, 두 번째, 환상 창조를 해야 되고, 차별화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멋창조가 들어간다. 그리고 고객이 돌아갈 때, 집으로 가기 직전에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다음에 다시 이 고객이 와야 되니까, 이렇게 다시 와야 되니까 고객이 다시 우리 살롱에 오게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성공시키고 서비스를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성공을 창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고객이 왔다가 나갈 때까지의 단계를 5개 단계로 나누고, 오케이? 각각의 5개 단계를 나누고 나서 각 단계마다 무엇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무엇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서 설명하는 과정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여기 들어왔다가 이렇게 서비스를 거치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이 살롱은 시스템이 있는 살롱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이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매니저가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수석 디자이너가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보조가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누가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롱이 어떤 사롱이야? 시스템이 살아있는 사롱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인물을 배워. 이거는 내가 이걸 배울 때 정확하게 말해서 이게 언제냐면 1996년도에 배웠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이야. 20년 전에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왔어.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하고 이만한 책자가 이렇게 온 거야. 근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옛날에 여러분 비디오 같은 걸 봤는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1단계를 설명하는 비디오 테이프는 화면이 약간 파란색이 있어. 그러니까 칼라를 넣었는데 바탕이 파란색이야. 여기는 약간 노란색이야. 이쪽은 분홍색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색상을 넣어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었냐면, 지금은 CD랑 DVD 이런 걸 보면 이제, DVD는 뭐야?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눌러주면 탁탁탁 찾아서 넘어가잖아.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로 이 교재를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넘어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자, 어떤 직원이 들어왔는데, 혹은 어떤 직원이 문제가 있는데, 3번을 잘 못해. 혹은 2번을 잘 못해. 그러면 빨리 2번을 찾아서 혹은 3번을 찾아서 가르쳐야 되잖아. 그걸 빨리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빨리 감기를 하는 거야. 빨리 감기를 했을 때 파란색이 지나가고 노란색이 지나가고 분홍 색깔이 보이면 스탑 하면 되는 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알아듣네? 그렇게 비디오를 만들었고, 내가 그때 당시 정말 놀랐어. 20년 전에 미용실의 서비스를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걸 가르칠 때 매니저나 주인이 디자이너들에게 그 대목을 빨리 찾아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색깔을 넣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촬영을 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대본집이 왔는데, 그 비디오를 보면 이제 매니저가 이야기를 하고 손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연극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우를 시켜서 이제 연출을 한 거지. 그거를 전부 이렇게 풀어서 써서 그걸 다 보고 공부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야. 내가 그걸 딱 보고 나서, 야, 정말 대단하다. 미용실에 고객이 왔다가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무엇을 집중해서 한다, 어떻게 그걸 연출한다, 어떻게 그것을 가르친다 하는까지 디테일하게 다 다루어서 설명을 해놨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맥도날드를 가봐. 맥도날드를 사먹는 과정이 거의 비슷해. 고객이 가면 줄을 서야 되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손님이 적을 때는 한 사람 혹은 2사람이 일하고, 손님이 많을 때는 여러 명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접수대는 어디에 있고, 물건은 밥을 시키고 나서 빵은 어디서 나오고, 그게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이거야. 손님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어떻게 한다. 판타스틱 샘저가 미장원이 2,500개나 됐는데,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미장원을 가나 다 똑같은 서비스 시스템으로 돌려.
손님이 가면 처음에 무엇을 보여주고 처음에 어떻게 해서 첫인상 창조를 하고 손님이 기다릴 때는 환상 창조를 어떻게 만들고 서비스를 할 때 차별화 창조는 어떻게 추구하고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있는 판타스틱 샘도 이대로 해야 돼. 하와이에 있는 판타스틱 샘도 이렇게 해야 돼. LA에 있는 판타스틱 샘도 이렇게 하니까 주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주민은 투자해놓고 만들어만 놓으면 돼. 매니저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교재는 매니저와 헤어 디자이너가 대화를 하듯이 이 교재를 만들어 놨는데 매니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미지 읽어봐. 고객이 우리 살롱에 들어서는 그 순간이 우리 나름대로의 개성을 창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고객이 우리 살롱에 들어섰을 때 친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활기차고 서로 협력하는 살롱이라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면 디자이너들이 힘겹게 일하고 일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살롱을 딱 들어섰을 때 손님이 여러 명 있고 없고 디자이너들이 몇 명 여러 명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딱 들었으면 살롱 안에 반드시 어떤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살롱의 원기를 제일 먼저 느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원기라는 것은 오늘은 손님도 없고 디자이너도 없어. 근데 어제 밤까지 손님이 많고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서 그 원기가 그 살롱에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하냐? 고객은 딱 들어오면 어제 밤에는 바빴는데 오늘 아침에는 한가하구나 하는 걸 바로 느낀단 말이야. 원래부터 이렇게 지잡듯이 조용한 살롱이 아니네 이런 걸 안단 말이야. 뭘로? 원기로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부러 보여줄 필요가 없어. 쉽게 말하면 손님도 없는데 디자이너들을 여러 명 줄 세워놔놓고 기다리게 할 필요도 없고 고객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우리 살롱에 들어서는 순간이 우리 나름대로 개성을 창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고객이 지발로 걸어 들어왔으니까 내가 뭔가 개성 있게 노력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럴 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고객이 우리 살롱에 들어설 때 친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활기차고 서로 협력하는 살롱이라는 느낌을 주도록 노력한다. 서로 협력하는 살롱이라는 느낌을 주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흥겹게 일하고 즐겁게 일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고 말하니까 디자이너가 뭐라고 하냐. 우리는 행복을 파는 일을 하는 것이죠. 밑줄처럼.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다. 살롱에 오는 사람들은 기분 좋아지려고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돼? 디자이너 너네들은 행복을 파는 사람이야. 이걸 우리말로 좀 유식한 말로 뭐라냐면 업의 개념이라 그래. 업의 개념. 우리 영어 유식한 말로 비전이라 그래. 비전. 디자이너한테 묻는 거야. 네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나는 행복을 파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디자이너 스스로가 우리는 행복을 파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얼마나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겠노? 반드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에 의한 엄격한 훈련이 반복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야. 밑줄 치고 시스템이 존재하고 훈련과 반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다. 이 말이 말 한 단어 하나가 그걸 의미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디자이너한테 네가 여기 왜 이래? 이러면 나는 행복을 파는 사람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시스템이 있고
반복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서비스 정신이 있는 사롱에서라면 고객이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요즘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아주 높기 때문에 고객들이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디자이너가 고객들이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우리 사롱을 오고 고객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려 그러면 또 내가 말했듯이 뭐 네가 여기서 하는 일이 뭐지 이러면 아 나는 행복을 파는 일을 하지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매니저가 그러면 이제 우리 모발을 통해서 아주 멋진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하고 말한다. 더 정리를 해보면 첫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5가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쾌적한 분위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기가 탁하지 않고 청소가 잘 되어 있고 오케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을 쾌적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주인이 한 번씩 이렇게 청결 상태를 체크하는데 그럴 때 어디까지 체크하냐면 주차장 입구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복도까지 전부 다 체크합니다. 고객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지나가다가 길 모퉁이에 놓여져 있는 쓰레기통을 본 거야. 그게 뚜껑이 열려져 있고 안에 지저분한 내용물을 본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사롱에 들어섰는데 고객이 기분이 어떨까? 그런 것까지 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쾌적해야 된다. 특히 우리 미용실은 여러 가지 재료를 쓰고 화학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쓰는 연모제나 칼라나 폼제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를 쓰기 때문에 그게 냄새가 오래 배어서 안 나오기도 하고 옛날에 심지어 파마하면 남편 옆에도 마누라도 3일씩 안 가고 그랬다. 머리에 냄새가 안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그런 시대에 내가 미용실에 암모니아 프리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사업을 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암모니아 프리 다 쓰잖아. 암모니아 오히려 있으면 안 쓰잖아. 그 다음 팀워크가 있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직원의 기분이 항상 밝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원기가 느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5가지를 고객들이 느낄 수 있을 때 편안한 여건으로 고객들이 첫인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거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이 사롱에 들어오는데 첫인상을 어떻게 주느냐? 이 5가지로 준다. 이 말이. 이 5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객을 무시하지 않고 그럼 고객을 어떻게? 우리 집에 온 손님처럼 대해야 돼. 고객을 우리 집에 손님으로 대한다. 그리고 고객들한테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롱에 딱 들어섰는데 고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딱 보일 때 어떤 거냐? 자, 여기 경대야. 미용실에 가면 경대를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의자를 놓잖아. 이렇게 경대하고 이게 의자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듯이 마주보고 논다. 이거를 이렇게 놓지 말고 어떻게 손님이 오는 방향으로 보고 45도로 돌려놔요. 의자를 다 똑같이 이렇게.
45도. 문을 향해서 45도. 고객이 문에 딱 들어섰을 때 의사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당신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이다. 오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야. 의자를 45도로 입구 쪽으로 향하게 해놓는다. 빈 의자. 오케이?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도 빈 의자를 전부 입구 쪽으로 돌려놓고 퇴근을 하면 입구에 불을 희미하게 켜놓으면 요즘 전기세가 뭐 비싼지 어떤지 잘 모르는데 미국은 그래. 불을 완전히 끄고 퇴근하지 않아. 희미하게 보이게 해놓고 퇴근을 한단 말이야. 저녁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의자가 다 입구 쪽으로 보고 있으면 아, 이 집이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고 뭔가 훈련이 확실하게 된 집이구나 하고 딱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심지어 뭐야? 심지어 병대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잖아. 양쪽에 경대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버스 정류장이 저기 있고 마을이 저기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니까 오른쪽에 있는 경대를 먼저 볼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이쪽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어? 이쪽을 먼저 보니까 이쪽 편에 있는 맨 창가 쪽에 있는 의자부터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디자인은 자기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지 자리가 있으면 손님을 지 자리로 끌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지 자리 안에 뭐야? 먹다 남은 음식부터 시작해서 잡동사니 지 소진품도 들어있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자기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 스랍을 열면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창가 쪽부터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창가 쪽부터 손님을 채워 나간다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야? 손님한테 뭘 보여주는 거야? 팀워크를 보여주고 쾌적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직원의 기분을 보여주고 뭘 보여주는 거야? 원기까지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평수가 조금 있어서 의자를 양쪽으로 놓으면 저녁에 퇴근할 때는 또 그럼 거꾸로 버스에서 내려서 마을이 저기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우리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부터 채워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안 채우고 그러니까 절반만 쓰고 절반을 놀게 하는 그러니까 청소도 좀 적게 해도 되고 내가 무슨 말 이해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는 말은 그런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방법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할 때도 의자를 다 45도로 문 방향으로 입구 방향으로 다 틀어놓고 돌려놓고 손님만 가고 비어 있으면 무조건 의자를 돌려놔야 된다. 돌려서 문 쪽을 바라보게 해놓고 그래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느끼게 해준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사롱은 기본적으로 보조를 쓰지 않는 사롱을 의미한다. 여기는 보조가 없다. 아까 내가 말했잖아. 디자인은 밑에 보조를 계속 달아서 그 보조 때문에 디자이너가 힘들어하거나 또 그 보조들의 영역을 디자이너가 침범해서 서로 엉켜있는 것보다 디자이너들만 있는 게 훨씬 유리하고 훨씬 관리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자이너만 근무한다고 봤을 때 그럼 샴푸 같은 거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이른바 쉽게 말하면 허드렛 일. 뭐 수건 빠는 거, 뭐 청소하는 거, 샴푸하는 거 이런 거 다 지가 알아서 해요. 오비 알아서. 주인이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주인이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따라가. 근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어렵게 시작하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사람들은 다 누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일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쉽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디자이너가 전화를 받거나 다른 서비스 중에 만약에 내가 샴푸를 하고 있거나 커트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왔어. 그러면 잠깐 하는 일을 멈추고 반갑다고 인사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되지. 그걸 지는 일하고 있으니까 뒤돌아서서 안 봐도 되니까 뒤로 볼 필요 없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먼저 본 사람이 반드시 환영을 해줘야 된다. 그리딩 해야 된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담당자가 정해지잖아. 그 담당자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순번대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번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출근한 순서대로. 출근을 1번이라도 먼저 했어. 그러면 1번이야. 그런데 1번으로 해당되는 손님이 염색을 할지, 커트를 할지, 샴푸만 하고 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남자가 올지, 할머니가 올지, 여자가 올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순번대로 하는 거예요. 순번대로 하고, 순번대로 서비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순서가 정해지면, 미용사가 정해지면, 그때 미용사가 다시 가서, 아까 인사했지만, 또 인사합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 살롱을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소개를 또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좀 하고 고객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객이 우리 집에 손님처럼 해야 된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미용사가 담당이 정해지고 나면 미용사가 다시 가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롱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디자이너 누구누구입니다. 오늘 어떤 서비스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묻고 인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첫인상 창조의 그 다음 단계가 인사를 잘하고 고객을 무시하지 않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고객이 뭘 원하는지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서로 알려고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 알기를 시도한다. 손님이 기다릴 때 과자나 잡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근데 이 잡지도 과자도 부스러기가 많이 나거나 너무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그런 과자는 것이고 잡지도 미용이나 건강과 관련된 잡지를 넣는데 최근의 것만 갖다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간지를 보면 지난주 거는 반드시 치워야 돼요. 그 치우기가 아까워서 지난주까지 다 보관해가지고 같이 두는 미용실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훈련된 미용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훈련된 미용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마다 재발행되는 잡지나 잡지책이나 또 뭐가 있지? 화보 이런 것들은 최신 것만 사롱에 둬야 돼요. 최신 것만 사롱에 두었을 때 고객이 생각할 때 이 사롱은 최신 유행을 팔로우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해준다. 그리고 고객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관심이 뭐냐?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청결이다. 고객은 이 사람 기술이 얼마나 있나? 이거 별로 관심이 없다. 고객이 책을 보다가 혹은 앉아서 기다리다가 혹은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눈에 띄는 게 뭐냐? 구석구석 있는 머리카락, 청결하지 않은 것,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띄게 되면 첫인상 창조는 어떻다?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인상 창조의 첫 번째가 청결이다. 청결이다. 내가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다. 이 책자
22페이지 보면 청결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했는데 첫 번째, 청결은 자부심과 연결되어지고 그 자부심은 이미지와 연결되어진다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무엇을 원하든 전문적인 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만족감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관리 능력이 뛰어나가는 것을 의미해 주는, 영어로 이야기해서 커미트먼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다? 청결이다. 사롱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고객이 들어오자마자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세 가지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한가에 대한 해답이, 내가 얼마나 청결을 잘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과 있고 한다. 동격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많은 디자이너들을 상담을 해보고 면담을 해보고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고객이 미장원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청결이더라 이 말이지. 기술이 아니고 청결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주목. 여기 22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청결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어떠한 주문을 하더라도 모든 서비스를 다 해내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자신감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 청소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손님이 안 오면, 시간이 한가하면 디자인은 뭐 해야 돼? 청소해야 돼. 빗자루 들고 청소해야 돼. 걸레 들고 청소해야 돼. 청소해야 돼. 여러분 내 방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내 방에 들어가 보면 정리정돈이 잘 돼요. 내 사무실에 딱 들어서면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내 방인데, 내 방에 딱 들어서는 그 순간에 회장님 하고 고개를 딱 숙이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정리정돈을 잘 해놓고 청소를 잘 해놔요.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그런 걸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기술을 가졌는가에 대한 해답은 청소를 얼마나 잘하는와 있고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청소는 보조가 하고 디자인에는 기술만 부린다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살롱의 시스템을 전혀 만들 수 없는 거야. 디자이너가 보따리 다 싸가지고 데리고 가도 아무 문제 안 되는 살롱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네가 어디에서 무슨 기술을 배웠건, 네가 준호의 수석 디자이너였든 어쨌든 간에 우리 사롱에 오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를 하게 해야 되고,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네가 어지럽힌 건 네가 청소해야 돼. 청결이 지가 얼마나 프로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내 기술 좋아요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어떤 거예요? 호칭을 불러주는 거예요. 수석 디자이너 혹은 김선생, 이선생 혹은 또 디자이너 선생님 그렇게 호칭을 불러주거나 혹은 또 어떤 게 있어? 명찰을 달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면
지가 이야기하는 그거를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살롱 비즈니스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팀워크이고 팀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청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 창조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첫인상 창조의 가장 중요 핵심이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쾌적한 분위기, 다 같이 쾌적한 분위기, 팀워크, 친절, 직원의 기분, 원기, 이 5가지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서 살롱 안에 존재해야만 되는데 이 5가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쾌적한 분위기 청결 없이는 안 돼. 팀워크 청결 서로 친절 서로 열심히 청소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 누구 하나 빠지고 나는 청소 안 할 거야 하면 팀워크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친절 역시 마찬가지. 아무리 말 잘하고 사근사근 웃어도 지저분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다. 정말로 미국은 빗을 아침에 미용실에 가면 빗을 60개 내지 70개씩 씁니다. 새빗을 60개 내지 70개 세니타이저 해가지고 소독해가지고 나온 빗을 가지고 나와서 고객이 한번 쓰고 나면 그 빗 절대 쓸 수 없다. 근데 서울에 어떻게 해? 유명 압구정에 있는 사롱도 가보면 이 손님한테 쓰던 빗을 아무 손님한테나 쓰고 특히 뭐야? 얼굴에 스펀지 가지고 털고 스펀지 모서리도 얼굴 털고 그러잖아. 미국은 절대 그렇게 하면 난리나. 특히 심지어 여러분들 보면 붓으로 얼굴 털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 얼굴 털고 저 사람 반드시 일회용 수건으로 털어야 되고 자기 수건은 손님이 쓸 수건으로 털어줘야 되고 빗도 이 사람 쓰던 거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그게 다 뭐에 속하는 거야? 청결에 속하고 친절에 속하고 팀워크에 속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고객에게 첫인상을 완벽하게 심어줘야 그 다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아까 뭐야? 환상을 심어줘야 돼. 환상 창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알았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살롱에 일하는 디자이너들을 친절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가져다가 가르치고 읽히고 설명하고 듣게 하거나 말하게 하거나 해서 알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손을 어디에 올리고 맷도 인사를 어떻게 하고 이게 CSC가 아니고 CSC는 이렇게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고 디자인의 심리를 분석하고 고객의 만족을 연구하고 고객을 추적하고 고객에게 상담을 해보고 설문을 해서 그 데이터를 다 행동적으로 분석해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이런 전문적인 시스템들을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내가 1996년에 이 과목을 공부하고 나는 정말 놀랐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뭘 만드는 거야? 기술의 표본을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잘 지키는데 정말 뛰어난 기술이 필요 없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인성이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가 좋은 팀을 만드는 거야. 좋은 미용실이 되려고 그러면 팀워크가 좋게 만들어야 그 팀워크에는 예외가 있으면 안 돼.
예외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팀워크를 만드는가, 서로 어떻게 솔선수범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반성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살롱의 서비스가 품질로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서비스를 준비하는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야? 첫 번째 단계 손님이 입장하고 첫인상을 만드는 단계였는데, 두 번째 단계가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상을 창조한다. 손님들이 잠깐 기다려준다 이거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지만 않으면 오히려 손님이 없다 그래서 예, 바로 오세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앉아서 그냥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오면 처음에 리셉션을 하고 아무도 없어도 안녕하세요. 저희 사롱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죠? 다 말하고 다 기록하고 그리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입력하면 다 입력하고 잠깐 기다리시게 하고 차도 대접하고 다과도 갖다 주고 잡지도 볼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거를 다 거치고 나서 서비스를 해도 절대 손님이 밀리거나 손님 바쁜데 그거 할 시간이 어딨나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막 쫓기듯이 서비스를 하고 나면 손님들도 불안해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손님들이 기다리면서 미국의 어떤 남성들만 가는 미장원은 손님들이 기다릴 때 병맥주를 주는 거예요. 병맥주도 오픈으로 따지 않고 손으로 돌려서 따는 병맥주 있잖아. 그런 병맥주를 이렇게 따서 입구에서 병맥주를 따서 마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잔을 안 줘. 나만 부르게 만들어. 왜? 남성들이 오는 미용실인데다가 미용이 여성화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더 남성의 미를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병을 지가 손으로 따고 병채로 맥주를 마시고. 그리고 텔레비에 뭐가 나오냐면 스포츠만 나오는 거야. 스포츠, 뭐 럭비, 야구, 축구 이런 것만 나오는 거야. 남성이 가는 미용실은 환상 창조를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미용실은 이거 남성 전용 미용실이 하는 게 딱 그 머리에 박히는 거야. 손님이 딱 앉자마자 맥주 딱 마셔가지고 남성 전용 미용실 이 다르네? 이런 느낌이 딱 드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환상을 줄 것인가? 이 환상을 왜 줘야 되는 거야? 왜?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차별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차별화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환상을 만들 수 있는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리셉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손님이 그 리셉션을 하는 동안에 손님이 기다리는 동안에 손님이 어떤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때 고객이 환상을 가지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된다. 상담은 가장 중요한 전문적인 기술자로서의 자세를 확보하게 해준다.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기술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어떻게 하는 가 기술은 좋은데 말이 너무 퉁명스럽고 사람들과 대화가 잘 안 돼서 뭐 어떻게 하는 사람 그거 데리고 있어봐야 계속 문제만 일으킨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가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 훨씬 자기를 잘 파는 사람. 또 왜 그런 사람이 사롱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배우는데 세일즈 토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자라 같은 데 가보잖아. 옷이 싸잖아. 자라 같은 데 가면 자라는 가보잖아. 매장에 손님들이 막 물건 만지고 있어도 쫓아가서 도와드릴까요? 뭘 원하세요? 이렇게 안 묻는다. 자라는 어떻게 해야 돼? 부르면 가. 손님이 부르지 않을 때는 절대 안 가. 절대 안 가. 근데 딱 부르면 가가지고 뭘 하냐면 한 벌 사러 온 사람한테 세 벌, 네 벌 사게 만드는 거야. 내가 전에 한번 경험해봤는데 와이프랑 같이 갔었는데 와이프가 여름 반팔 샷을 하나 사러 갔었는데 느닷없이 가디건을 하나 사가지고 나오는 거야. 왜 샀어요? 그러니까 점원이 설명하기로 이 가디건은 이렇게 망사 같은 가디건이라 이렇게 움켜가지고 핸드백 안에 넣으면 요만큼도 안 되는 가디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에어컨이 빵빵 터져 나오는 영화관 같은 데 가보면 오히려 여름에 춥기 때문에 이런 가디건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입으시면 편리하고 굉장히 간편해요. 안 살 수가 없지.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근데 보니까 옷을 그 옷 옆에 가디건을 갖다 놓고 거기 다 그렇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샤핑을 다 해서 마칠 수 있도록 다 디스플레이를 아주 효과적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말을 어떻게 하는 가 어떻게 설명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문적인 기술자로서의 자세를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상담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님을 미용의자로 인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리셉션을 마치고 차 마시고 나서 손님을 이제 모시고 의자로 가야 되는데 자기 의자로 갑니까? 자기 의자가 아니라 창가에 제일 먼저 비어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창가에 제일 먼저 비어 있는 쪽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손님을 안내할 때도 어떤 자세로 안내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손님을 앞서서 가지 않는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손님을 앞서서 가지 않고 뒤를 따라간다는 말은 존중합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약자 혹은 여자이거나 혹은 아이들인 경우에는 당신이 혹은 미끄러지거나 혹시 잘못해서 다치지 않게 내가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앞서지 않는다는 말이 그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서두르지 않고 친절하며 상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환상을 창조하는 방법 중에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재화와 관찰. 디자이너들 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다. 손님 오자마자 의자에 앉혀놔놓고 의자 보고 거울 보고 이야기해. 10중 8구 손 여기 얹어놔놓고 기원장 그렇지? 손님 거울 보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의자가 어떻게 돌아서 있다 그랬어? 입구 쪽으로 45도 틀어져 있다 그랬지. 그 의자 누가 돌려? 지가 손님을 앉혀놓고 지가 돌릴 때 되면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은 의자가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으면 손님은 가서 돌아서서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지.
궁뎅이를 먼저 의자 쪽으로 보고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지가 앞에 서서 이게 뭐라 대화할 경우에 얼굴을 마주보고 해야 된다. 자신감 있게.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이유는 첫 번째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존중하면서도 당신에게 대한 호기심이 많고 당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거울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굴 마주보고 말해야 되고 얼굴 마주보고 말할 때 오늘 입으신 티셔츠가 너무 이쁘다. 오늘 하신 목걸이가 다미안이 건가요? 아 정말 이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묻는 그 관심을 보여주는 기술. 오케이? 이럴 때 모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두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요럴 때. 자, 요까지 하고 유인물, 오늘 나눠준 유인물 1. 저희 사롱에 초대합니다.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서 디자이너가 하는 말이 사롱에 오시는 분들은 단순히 고객일 뿐만 아니라 초대받은 기빈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저가 고객들은 저희들의 세계로 들어와서 흔치 않은 경험을 저희와 함께 공유하시게 됩니다.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기빈이 집에 오셨다고 가정한다면 그 손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한 다 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손님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해야 합니다. 어서오세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꼭 지키라고 권하는 규칙이 바로 333 법칙인데 고객이 사롱에 들어온 후에 세 걸음 떼기 전에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이게 333이야.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고 고객이 오신 것을 보자마자 인사하며 관심을 나타내고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신 고객을 못 본 척 방치하는 것은 최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객이 오면 고객이 문 열고 세 발 뛰자마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걸 찾아내고 고객한테 어서오세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사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인사할 수 있어야 된다. 전부 다 보고. 그래서 어떤 사롱은 가보면 시설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샴푸실에서 입구가 안 보인다거나 혹은 저쪽 끄트머리 의자 쪽에서는 입구가 안 보인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무조건 잘못된 디자인입니다. 살롱 모든 내부에서 샴푸를 하든 파마를 하든 이야기를 하든 반드시 고개만 돌리면 입구가 다 보일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반갑습니다. 첫인상 창조 아직까지 안 넘어가고 있는 거야. 고객들을 미소로 대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여쭤봄으로써 친근감을 형성합니다. 그럼요. 저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금방 끝나니까 곧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말 등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인사합니다.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춘다든지 얼굴을 보고 끄덕거린다든지 상대방을 인지하고 있다는 몸짓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객과 더욱 친해지게 되고 고객들은 우리 살롱의 디자이너가 승의를 다하고 고객을 대하는 것이 알게 되며 그 시간만큼은 고객 자신도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므로 고객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네 번째, 고객 정보 관리. 컴퓨터가 쓸모있는 이유 중 하나는 예전에 제공한 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들어오시면 바로 컴퓨터를 본 후에 만약 그 고객이 그 전에 파마를 했다면 인사와 동시에 지난번 파마는 어떠셨나요? 하고 물어봄으로써 고객에 대한 우리의 높은 관심도를 알리는 동시에 우리 서비스도 개선시킬 수 있게 됩니다. 컴퓨터를 통해 고객의 두발을 전에 누가 잘랐는지 그 결과에 만족했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고객에 관한 정보는 전화번호나 고객 번호를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리고 물론 정신없이 바쁠 때는 잠깐의 여유도 얻을 수 있어 참 좋다. 여기서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 바쁠 때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바쁜데 그 이야기 할 시간이 어딨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시스템에 관련된 식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오시는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 고객께서 불쾌해할 수도 있지만 인사와 동시에 전화번호를 물어 컴퓨터로 기록을 찾고 고객의 성함이나 그전 서비스에 관해서 질문한다면 틀림없이 고객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컴퓨터를 친구처럼 가까이 다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첫인상 창조에 있어서 디자이너의 외모. 디자이너들의 옷차림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상복 위에 앞치마를 입을 수도 있고 전체 디자이너가 같은 색상의 옷을 입을 수도 있으며 각 사롱마다 원하는 대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머리, 화장, 치아 등을 조금 신경 써서 잘 갖추고 나오면 기분이 아주 좋을 뿐더러 아침에 서비스하는 고객 숫자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해야 하며 옷을 다려 입어야 하고 짧은 치마나 미니스커트 등은 좋지 않습니다. 고객이 사롱에 들어섰을 때 디자이너가 멋있으면 고객은 그 디자이너가 고객의 스타일까지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으리라고 믿게 됩니다. 디자이너가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야한 화장을 하고 있으면 아무도 디자이너의 의자에 앉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디자인은 일반인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밑줄. 그 밑에 줄 두 개. 고객들은 전문인답지 않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머리를 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밑줄 두 개처럼. (6번) 읽어봐. 되지. 고객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실 때 계속 읽어. 기다리는 것이 결코 즐겁진 않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기다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는 고객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기다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매니저 정영희 원장님.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몇 분이 고객의 머리를 더 하셔야 하는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좀 드릴까요? 라고 말하고 차례가 되면 손을 흔들면서 차례가 되셨네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미용실에 가보면 쓸데없이 고객들이 기다리는 자리나 디자이너들이 일하는데 쓸데없이 시계 걸어놓은 사람들 많이 있다. 오늘 가면 그 시계 당장 띄워야 됩니다. 미용실에서는 디자이너들이 손이 바쁘고 일이 밀려서 고객이 기다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고객이 기다릴 때 지 시계 지가 쳐다보고 5분 지났네 15분 지났네 이렇게 아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지가 시계도 쳐다보지 않는데 내가 시간을 가르쳐 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고객의 컴플레인을 늘리는 쓸데없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맥도날드 가봐라. 시계 있는 거 찾아봐라. 없다. 스타벅스 가서 봐. 시계. 그 많은 손님들이 있는데 시계, 큰 시계 걸어놔야 되는데 안 걸어놓는다. 왜? 시계를 쓸데없이 걸어놓으면 그 시계를 보고 얼마를 기다리는가 혹은 내가 얼마를 있는가 이런 잣대를 가지기 때문에 미용실에는 시계를 걸어놓을 필요가 없다. 오케이? 여기 뭐라? 얼마를 15분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다. 앞에 손님이 2분 계시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라 이거지. 근데 그 2분이 뭘 할지는 나도 잘 몰라. 왜? 아직 서비스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해놓고 시계 딱 걸어놓고 있으면 뭐 앞에 2사람 기다리는데 지금 50분 기다리네? 이거 1시간 돼가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가 시계를 안 가지고 왔거나 시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집에 아무도 없잖아. 또. 핸드폰 보면 시계 다 있으니까. 그 시계를 달아놓고 일부러 그걸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손님이 몇 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사이에 지루하지 않게 차를 마시게 하거나 지난번에 서비스가 어땠는지 컴퓨터를 찾아보고 그걸 묻고 혹시 지난번에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또 디자인의 이야기를 읽어봐. 미국 잡지는 물론 각가지 읽을 수 있는 잡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살롱에서는 어린이 코너가 있어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색연필과 장난감, 집짓기 나무, 각가지 장난감 공룡, 동물 인형 등이 있어 각종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고객이었거나 혹은 어린아이가 머리를 자르러 왔을 때 기다릴 때 어린아이에게 맞는 도구나 책자 혹은 놀이 장난감 같은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하면 좋다 이거지. 어디에? 대기실에서. 오케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미국에 내가 있던 판타스틱 샘제는 어린이들한테 프로모션을 이렇게 한다. 1인치에 10센트씩이야. 그러니까 1인치 얘가 예를 들어서 14인치야. 그러면 뭐 1불 40전 내는 거야. 1인치당 얼마씩 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는 뭐야? 내가 얼마나 자랐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어디 가는 거야? 미용실 가는 거야. 재밌게. 그러니까 엄마들도 아이가 얼마나 자랐는가에 따라서 돈을 내기 때문에 재미삼아 아이를 데리고 미용실을 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프로모션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이는 센치당 얼마 혹은 인치당 얼마를 계산해서 돈을 받고 근데 그럴 때 아이들 잡지도 없고 아이들을 위한 만화 영화도 안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만화 영화 다 틀어놓고 아이들 장난감도 있어야 되고 그림책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준비해놓고 그런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매니저 읽어봐. 저희들은 고객들의 침대적 만듦을 위해 일합니다. 한마디로 고객들을 너무 기다리고 가시는 말아야 하겠지요. 네, 우리는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내가 설명했지? 자, 매니저 이야기 또 읽어봐. 저희 살롱은 예약을 받지 않으나 몇 명이 한꺼번에 몰려오시더라도 바쁜 시간 내에 전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쁜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머리하러 왔어요 하면 들어오셔도 되고 매우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또 안내를 맡은 직원은 없을 경우 고객이 오시면 디자이너가 어디에 있는지 간에 고객에게 인사를 해야 하겠지요. 고객이 들어오시면 서비스를 하는 고객한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며 양해를 구하고 금방 들어오신 고객에게 가서 인사를 합니다. 디자이너들이 서로 돌아가며 대신 인사를 해줌으로써 단 한 명의 고객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정말로 내가 경험해본 이야기를 하면 내가 미용실을 갔는데 디자이너들이 다 일을 4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4명의 디자이너가 다 자연스럽게 일을 끊고 나한테 와서 다 인사를 하고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다 일을 잠깐 중단하고 고객한테 잠깐만요 인사 좀 드리고 올게요 하고 나한테 와서 안녕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반가워요 하는 인사를 하고 다시 가서 일하는 거야. 4명이 일을 하면 4명의 디자이너가 다 그렇게 하고 5명이 일하면 5명의 디자이너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사롱에 손님이 기다릴 때 어떻게 이 사롱 시스템이 대단하네 이렇게 바로 딱 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야 니는 머리나 열심히 해 인사는 저기 리셉션이 하니까 이렇게 되면 뭐 그러니까 사롱에 있는 모든 내부는 고객이 들어오는 것을 직방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신규 고객이 들어오면 고객이 들어오자마자 3발 뛰기 전에 반드시 누군가가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모든 디자이너들이 일을 잠깐 중단하고 가서 인사를 마치고 오면 그 사롱은 반드시 시스템이 있는 사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전화를 받는 동안에도 자, 디자이너가 한 사람 혼자 나왔어. 혼자 나왔는데 지금 손님이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왔어. 그럼 뭐 손짓으로라도 전화를 받으니까 한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한 손으로 손을 해서 반갑다고 제스처를 보여주고 눈길로 고개로 인사를 하고 통화 중인 고객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해놓고 전화를 끊고 고객한테 저희 사롱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전화를 받아가지고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해야 되고 끊을 때는 뭐 저희 사롱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해야 돼. 오케이? 8번 읽어봐. 저는 들어오시는 고객에게 바로 가서 악수를 청합니다. 시청만 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손까지 잡으면 아주 금방 친근감이 들게 되지요. 친근하고 반갑게 안녕하세요 하면 고객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고객의 팔을 잡던가 하여 항상 피부 접촉이 되도록 해보시지요. 주의할 점은 고객에 따라 피부 접촉을 꺼리는 분이 있으니 사전에 각 고객의 의중을 살피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 고객을 편하게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세요. 밑줄쳐라.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한다. 9번 고객들은 우리 디자이너들이 최선을 다하는지 꿰뚫어봅니다. 헤어 살롱에 대한 첫인상은 그 살롱에 들어서는 순간 얼마나 깨끗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객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꿰뚫어 봅니다. 밑줄 쳐라. 방금. 헤어 살롱에 들어서는 순간 얼마나 깨끗한가에 달려있다. 첫인상의 성공 여부는 고객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알고 있다.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만 살롱은 항상 깨끗하며 아름다워야 한다는 점을 늘 머릿속에 새기면서 일합니다. 살롱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고객이 처음 헤어 살롱에 들었을 때는 마치 식당에 들어서는 것과 마찬가지 기분입니다. 당신이 손님이라면 먼지 쌓여있는 제품을 사시겠습니까? 저라면 사지 않습니다. 제품이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디자이너들은 대단히 깨끗하고 단정해야 됩니다. 또 헤어살롱은 머리카락을 날리는 것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계속 썰어도 머리카락은 남아있게 되면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계속 청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울, 분무기, 물병들이 깨끗해야 하며 잡지는 찢겨져 있지 않아야 하고 시술용 의자와 샴푸용 의자가 깨끗해야 합니다. 이것을 닦는 데는 겨우 2초밖에 걸리지 않는데 지저분한 헤어살롱에 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품들은 전부 같은 면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진열 정돈되어 놔야 합니다. 미줄처럼. 그렇게 하면 강한 첫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고객들에게 우리 살롱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며 디자이너들은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동료들끼리 친하며 각 디자이너가 제 몫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인상 창조를 하기 위한 단계인데 첫인상 창조를 10가지 단계로 한번 나누어 본 거예요. 첫 번째, 살롱에 초대합니다. 두 번째, 어서오세요. 세 번째, 반갑습니다. 고객 정보 관리를 하고 디자인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했고 고객이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를 설명했고 우리는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줘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고객은 우리 디자이너들이 최선을 다하는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지 꿰뚫어 본다고 그랬고 첫인상 창조는 이렇게 10가지를 살롱에서 이행하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첫인상 창조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조금 진행하다 말았는데 환상 창조를 하기 위해서 또 매니저와 디자이너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그걸 요약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공부하더라. 박수로 마시죠.